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하원규칙위원회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아침 9시경에 긴급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데요. 이번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요. 이번 회의에서 임시 예산안을 논의하면서 하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예산 통과 작업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다른 소식통인 솔리드 인텔에 따르면요.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 수요일 오후 4시, 그러니까 우리 국내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 새벽 6시입니다. 이 새벽 6시에 셧다운 해제를 위한 본회의 투표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결국에 정리하자면은 앞으로 불과 몇 시간 안에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한쪽으로 봤을 때 드디어 예산 합의됐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싶으실 거예요. 정부 문이 다시 열리면은 연방 공무원들도 출근하고 행정 공백이 메워지겠죠. 그런데요, 이 뉴스가 단순히 미국 행정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뜻밖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특히 리플 XRP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미국 의회 예산 합의 소식과 XRP 가격 사이에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흐름들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부터 짚어드려 보자면요. 사실 이번 미국 정부 셧다운은 10월 초부터 시작돼서 40일 가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무려 역대 최장 기간인데 지난 2018에서 2019년에 35일 기록을 훌쩍 넘겼어요. 왜 이렇게까지 길어졌을까? 이 핵심은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 대립이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부 예산에서 서로 양보 없이 맞선 건데요. 민주당은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 예산 등을 지키자고 요구했고, 공화당은 적자 확대를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죠.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공화당에 버텨라, 이런 취지로 압박을 넣으면서 협상은 더욱 꼬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기한 내에 예산이 통과되지 못해서 10월 달에 연방정부 문을 닫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고, 그 여파는 미국 사회 곳곳에 미쳤습니다. 연방정부 업무가 멈추면서 약 67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직을 당했고요. 73만 명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서 일을 하면서도 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국립공원부터 연방법원까지 줄줄이 업무가 중단됐고요. 푸드스탬프 같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도 예산이 끊길 뻔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미국의 의회 예산국 측에서는 셧다운이 4주 지속될 경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줄어들면서 8주간 지속되면 2%포인트까지 감소할 거라고 추산을 했는데요. 실제로 6주 가까이 문이 닫혔죠. 약 110억 달러, 한화로는 15조 원 규모의 경제 손실은 영구히 회복을 못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라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야말로 정치 대립의 대가를 국민 경제가 치르고 있는 셈이죠. 다행히 막판에 타협의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임시 예산안에 합의를 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해서 현지 시간 11월 10일 밤에 연방정부에 내년 1월까지 예산을 공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비록 민주당 지도부는 의료 예산이 빠졌다라면서 반발했지만요. 셧다운을 끝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초당적인 절충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공은 하원으로 넘어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원규칙위원회랑 본회의 표결을 거쳐가지고 이 법안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오늘 밤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한 달이 넘는 진동 끝에 겨우 봉합 수순에 들어선 거고, 이번 셧다운 사태는 미국 정치랑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 국면에서 의회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가상자산 XRP의 급등이라는 현상입니다.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까요? 예산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 랠리를 보이는 분위기였죠. 특히 가상자산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었고, 지난 주말에 미국 정부 재가동이 유력해졌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가지 주요 코인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띈 건 리플 XRP였어요. 폭발적인 급등이 나왔는데 불과 하루 만에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2달러 초반대에 머물던 XRP 가격이 단숨에 2.5달러 안팎까지 올라섰고, 우리 돈으로 약 3,000원 수준이죠.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5위권의 거대 코인이 하루 만에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24시간 XRP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해서 약 50억 달러에 달했고요. 정부 예산 합의 소식 하나에 수조 원대 자금이 XRP로 몰려든 셈입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이 가격 급등의 이면입니다. XRP 시세가 뛰던 그 시간대에 거대한 자금 이동 흔적이 포착됐는데요. 이른바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 거래에서는 2,200만 XRP, 약 5,600만 달러, 하나로 560억 상당 단번에 거래소에서 인출돼가지고 생성된 지 며칠 안 된 신규 지갑으로 옮겨졌어요. 이 또 다른 사례로서 리플사가 금고처럼 묶어뒀던 4억 개의 XRP가 한꺼번에 에스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대규모 온체인 거래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시장에서는요, 기관 투자자들의 복귀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손들이 한꺼번에 XRP를 대량 매집하면서 자기 지갑으로
돈을 옮겨두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 더 상승할 거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두자. 이런 움직임으로 읽히고 있다는 거고,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은 미국 정부 재계 호재에 대해서 단기 투기 세력부터 중장기 자금까지도 모두 다 리플의 XRP로 몰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온체인 흐름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리플의 XRP일까요?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왜 하필 리플의 XRP가 이번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XRP만의 배경과 역할이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미국 핀테크 기업 리플이 2012년에 개발한 가상자산이죠. 기존 국제송금의 느리고 비싼 구조를 혁신하겠다면서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어디로든 몇 초 만에 송금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꿈꾸면서 탄생했고, 리플이 XRP를 활용해서 리플넷이라는 이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했고요. 현재 전 세계 수백 개 정도의 은행과 금융기관과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이 은행 간의 국제송금에 드는 시간과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면서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고, 실제로 일본과 태국, 미국, 멕시코 여러 가지 일부 국가 간의 송금 경로에서 XRP를 활용한 실험 프로그램에 운영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XRP의 토크노믹스도 독특합니다. 리플사가 초기에 XRP를 1000억 개나 발행을 했는데 이 중에 대다수를 회사가 보유한 채로 매달 일정량씩만 시장에 풀어왔어요. 한꺼번에 물량을 쏟지 못하게 자체적으로 에스크로 계정을 만들어서 락업을 해뒀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할 때마다 조금씩 해제해서 파는 식입니다. 이렇게 XRP 공급을 통제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해왔기 때문에 XRP의 시세 그리고 리플사의 재정은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XRP 값이 올라가면은 리플 보유 자산 가치도 상승하고, 리플의 사업이 확장되면은 XRP 활용도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은 동시에 규제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XRP의 법적인 지위를 둘러싸고 수년간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요. 이 미국 내에서는 한동안 주요 거래소에서 XRP가 퇴출당하는 여러 가지 시장 접근성들이 크게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XRP는 제도랑 규제 이슈에 민감한 자산이었고, 그런데 최근에 XRP를 둘러싼 환경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리플과 XRP의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먼저 리플사가 미국에서 은행 면허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미국의 통화감독청에 국가은행 자격을 얻기 위해서 공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리플처럼 가상자산 기업이 은행 인가를 얻으면요, 이 규제를 준수하는 합법적인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XRP 기반 서비스를 더욱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간 그레이존에 있던 사업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 다음으로 XRP에 대한 현물 ETF 출시 기대감이 커졌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자산운용사가 XRP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 펀드 신청서를 미국 SEC 측에 제출한 상황이고, 무려 5건의 XRP ETF 심사가 대기 중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달 중에 승인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죠. ETF가 승인되면요, 증권계좌를 통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XRP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곧 막대한 자금 유입 경로를 확보를 뜻하는 거고, 이 과거에 비트코인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 수십조 원 단위로 돈이 몰린 선례를 떠올리면요, XRP ETF 역시 가상자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법안, 일명 클래리티 법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을 증권이냐 상품이냐 등으로 명확히 분류해서 법적 지위를 규정하자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XRP처럼 애매했었던 토큰들의 신분들이 분명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은행이나 기업들이 XRP를 활용하는 데 따른 법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겠죠. 이게 리플 입장에서는 미국 내부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류 금융권과의 접점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움직임들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XRP는 메이저 코인 중에서도 돋보이는 상승 모멘텀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와요. 실제로 시장 분석사 시스템 리서치 측에서는요, XRP에 대해서 현재 가장 잘 나가는 메이저 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정부 셧다운 해제 뉴스에 가장 발빠르게 반응한 최고의 말이라고 비유했는데요. 이 기관은 특히 은행인가,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ETF 상장까지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XRP에게 다른 어떤 코인보다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짚었고, 실제로 시스템 리서치 측에서는 예상대로 은행인가 승인, 클래리티 법안 통과, 그리고 ETF 상장이 곧 이루어지게 된다면 XRP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앞서가지고 언급했던 고래들의 매집이라거나 거래량 급증 현상까지도 더해지면서 현재 시장에서 XRP에 대한 투자 열기가 그야말로 달아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실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XRP를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선 최근의 급등이 반갑지만 한편으로 고민도 될 겁니다. 이 불과 며칠 만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대로 추격 매수하기엔 부담스러울 거고, 그렇다고 더 오를 가능성을 놓치기엔 또 아쉽기도 하겠죠.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데이터랑 시장 흐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파생상품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요, XRP 선물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이번 상승장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많은 신규 자금들이 XRP 가격 상승에 레버리지 베팅을
예상을 하고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이 통상적으로 미결제 약정 증가가 큰 플레이어들의 포지션 진입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XRP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잡았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동시에 온체인 지표도 긍정적으로 읽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대 지갑들로의 XRP 이동이 활발해졌고요. 이런 것들이 단기 트레이더들뿐만 아니라 장기 홀더들 역시도 XRP에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요. 이 단타 매매 세력과 거대 자금 양측이 모두 XRP를 유망하게 보고 움직였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여러 가지 성격의 투자자들이 한 방향, 즉 상승에다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리스크 관리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예산안 표결 결과가 혹시라도 불발되거나 지연되는 변수는 경계하셔야겠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에 내일 하원 투표에서 예산안 통과가 실패한다? 그렇다면 시장의 실망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기대감을 선반영한 만큼 탈락 뉴스 한 방에 하루 만에 오른 가격이 고스란히 되돌려질 수도 있다는 거. 또 반대로 예산안이 무사 통과돼서 셧다운 종료 가 확정되더라도 정작 뉴스 확정 시점에 잠깐 가격이 출렁일 수 있겠죠. 소위 재료 소멸 분위기인데 호재가 현실이 되면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가지고 잠깐 눌렸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펀더멘탈 요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패턴들 흔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XRP 급등도 그 경로를 밟을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결국에 중요한 건요. 이 중장기 방향성입니다. 이번에 통과가 될 예산안은 어디까지나 내년 1월 말까지 정부를 여는 임시 예산입니다. 이 불과 2달 남짓 뒤면은 또 예산 시한이 돌아온다는 얘기겠죠. 즉 1월 달에 가서 미국 의회가 제대로 예산을 합의 못하면요. 이 셧다운 항목이 다시 재현될 위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이번에 40일 가까이나 정부가 멈추는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권도 크게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이 여론의 불만도 컸고요. 경제적인 타격도 분명했으니까요. 내년 1월부터는 여야 모두 이렇게까지 사태를 악화시키지는 않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몇 달 뒤에 또 한 차례 정치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 정책 입법 환경도 숨가쁘게 돌아가겠죠. 이제 연방정부가 정상화되면요. 그동안 밀렸던 의제들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텐데 그중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 이슈들도 포함이 됩니다. 예산 공방 탓에 뒤로 밀려있던 가상자산 법안들이라거나 이 승인 심사들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 거고 실제로 미국 하원은 한때 가상자산 규제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이른바 크립토 주간을 추진했었지만요. 이 전국 혼란으로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셧다운 전국이 정리된 만큼 이런 논의들 다시 재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SEC 같은 규제기관들도 업무를 재개하면서 연말까지 미뤄질 뻔했던 가상자산 ETF 승인 심사라거나 업계 가이드라인 논의까지도 다시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XRP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의 규제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호재들도 결국에 정부랑 규제당국이 정상 가동될 때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이 셧다운이 길어져가지고 SEC 직원들이 쉬고 있었다? 그렇다면 ETF 승인이든 은행인가 심사든 줄줄이 늦춰질 게 뻔합니다. 이 반대로 이제 정부 문이 열리면서 XRP한테 유리한 변화들이 하나둘 실제로 실현될 토대가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은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가상자산의 세계도 현실과 정치, 경제랑 맞닿아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 의회의 작은 결정 하나가 전 세계 코인 시장에 커다란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 변화는 달러 유동성을 좌우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시 위험자산인 가상자산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XRP의 급등 자체가 이 메커니즘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었고 이제 우리는 미국 정치의 한 방울 파문이 가상자산 생태계에 퍼지는 리플 효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 금융과 새로운 암호자산 시장이 맞물린 시대 그 파문의 방향성을 읽어내는 해안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 보이고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매도는 두려운 게 아니라 투자자가 반드시 배워야 될 기술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거예요. 막상 차트를 보면 지금이 단기 고점 같은데 이런 느낌 오지만 손가락은 도무지 매도 버튼으로 가지 않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혹시나 내가 팔고 나면 더 오를까봐 라는 불안감들 그리고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지금 팔면 손해보는 기분이라는 아쉬움 때문이겠죠. 이 두 가지 감정이 합쳐지면 결국에 매도는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결과적으로 수익은 사라지고 후회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습관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 타점과 비중을 미리 정해두고 그 가격에 자동으로 일부를 걸어두시는 겁니다.
내가 팔겠다라고 정한 구간이 왔다? 생각보다 훨씬 더 차분하게 익절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단순하게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욕심과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이기도 해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모든 게 쉽게 느껴지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오르겠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리고 그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원래의 계획을 잊어버립니다. 그동안 세워둔 원칙 매매의 마인드가 흔들릴 거고요. 욕심이라는 감정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승장일수록 오히려 냉정하셔야 되는 거고, 익절을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었지만 큰 비중이 아니라 적당 일부 비중은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1월 7일 적당한 단기 고점 구간에 익절 전략 구간으로 3,650원의 일부 비중 목표 타점으로 걸어놨고요. 분할 익절 통해 가지고 심리적인 여유, 이 현금 비중 확보 등에 대한 대응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메인 비중 중에 일부 비중을 또 단기 고점에 걸어놓고 여유롭게 매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매매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다음에 정말 중요한 순간적으로 다시 급락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한 단기 저점의 현금 비중으로 매수를 걸어놓고 또 여유롭게 다시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씀드린 오늘 매수 안 해도 나중에 2주, 3주가 시간이 지나가도요.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 막상 그 순간이 되면은 흔들리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투자 심리겠지만 10분 중에 9분은 그 심리를 이겨내기 어렵다면은 반대로 이 심리만 잘 컨트롤하셔도 10명 중에 1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 매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수익을 현금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팔아서 후회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팔지 않아서 더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고, 이 시장에서는 항상 다음 기회가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건 기회가 아니라 자금입니다. 결국에 오래도록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잘 사는 사람도 가장 잘 버티는 사람도 아닙니다. 적절할 때 매도할 줄 아는 사람, 즉 감정보다 원칙으로 움직이는 투자자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